네, 오늘 시장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양대 시장이 낙폭을 키우면서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돌파할 거다라고 예상한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증시 좀 충격적일 정도로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간밤에 미국 증시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었고, 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아 주요 증시도 우리 증시만큼 뭐 낙폭이 크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증시가 나홀로 정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심리적인 복합적인 이제 악재가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앞단에 이제 주제로만은 이제 사고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전반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라고 하면 고금리, 고유가,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원달러 환율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크게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일단 먼저 고금리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 아직까지는 부정적이고 조금 더 네, 지켜봐야 그렇죠. 된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채권금리 부분이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특히 이제 금리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이제 주가 하락과 주가의 조정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고유가 부분인데요. 네. 어제 이제 바이든 정부 쪽에서 뭐 유류세 면제 부분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증산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유가 부분이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은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오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이 이제 드라이브 시즌이잖아요. 드라이브 시즌이라서 본격적으로 유가에 대한 일단 수요 욕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증산 물량이 안 나온다면 유가 부분도 일단 발목을 잡고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으로 같이 이제 맞물려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가 되는 것들이 이제 특히나 눈에 띌 것이다.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지금 악화를 불러오고 있잖아요. 최근 네, 들어서 그렇죠.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가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 또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고라고 하죠. 네 가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의 실적을 점진적으로 더 발목을 잡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2분기, 3분기에도 더 우려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좀 자료를 보시면요. 코스피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점일 때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한 11% 정도였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9%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 고유가나 뭐 환율 같이 나온다고 하면 8% 중반까지도 네.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8% 중반이면 현재 주가 부분에서도 한 5에서 한 10% 정도 추가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거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이러한 부분을 안 받는 나라가 지금은 뭐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맞습니다. 유인 나라인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더 큰 이유가 또 어디에 있나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CFD, 뭐 차익 거래 쪽에 반대 매매도 출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시장에 돌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또 저희 방송 출연하신 분이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패닉셀링이 안 나왔기 그렇죠.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패닉셀링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은 진바닥이 확인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예, 일단 최근에 시장을 보면 대부분 이제 5장 네. 들어가지고 더 많이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 그다음에 CFD 물량들의 이제 반대 청산 물량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침에는 장이 이제 조금 장이 강했다가 대부분 외국인 매도나 기관 매도, 특히 네. 외국인 매도가 아까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오후장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개인의 어떤 CFD 매도 물량 청산 물량부터 해가지고 이 악순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이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그런 악재가 개선이 되는 시그널이 나오는 시기가 네. 뚜렷하게 나오는 시그널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수나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주택 시장 미국의 주택 시장 부분에서 주택 그 계약 증가세가 항상 2자릿수로 나왔는데 한 자릿수로 2분기 연속으로 지금 한 자릿수 증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예. 이게 둔화되는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주택 부분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현금을 갖고 100% 주고 사는 게 없는 게 대표적으로 주택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미국은 더 더 심하시죠. 심하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사지 않고 대부분 대출이나 이런 것을 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 부분이 본격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세를 감소시키는 게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주택 가격도 하락이 나타나면서 실물 경기에 굉장한 위축을 가져올 거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금 시그널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고용 시장의 여파가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인데 고용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나 월마트 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서 고용을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원을 축소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고용 시장은 일단은 고용자가 일자리를 찾아가는 입장인데 이제는 고용주가 일자리를 축소하는 부분입니다. 고용자에서 고용주로가 이동한다는 부분들은 고용 시장에 좀 상당 부분의 네. 당분간 좀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 측면에서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큰데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미국 주택 시장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급격한 반전이 예상된다라면서 불황의 예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후퇴 내년 가능성을 15%에서 30%로 최근에 높여 잡았다라는 소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뭐 경기 침체가 지금 기정사실화 혹은 뭐 지금 이미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문제인데 이 같은 부분들 또 금융 정책으로 어떻게 해소를 해나갈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오늘 밤에 예정돼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저점을 잡았다 혹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트리거가 될 만한 사안들이라든지 힌트는 네.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앞에 방송에서 ISM 제조업 지수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 50이라는 부분들이 이상이 된다는 것은 신규 주문이 늘었다는 부분이고 그 50 이하 같은 경우는 감소됐다는 부분인데 IM 제조업 지수가 50이 일단 아래로 내려오면 금리에 대해서는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파월 쪽에서 연준 쪽에서 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선이 된다는 부분들 그것도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은 미국,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지금 현재 동반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쪽에서 이제 조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장기 국채 금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유나 이런 쪽에 투기적인 수요가 한 최근 1, 2주 전부터 투기적인 수요가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미국,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가 급격한 이제 유가 이제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국채 금리도 이제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는 항상 생각을 드는 게 영원한 주가 상승도 없고 영원한 기업 실적의 상승도 없듯이 반대로 기업의 지금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계속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제 컨센서스 이익 전망치도 이제 상승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대해서 좀 상승한다는 부분도 뭐 말씀도 좀 나누지만 제가 보기에는 2분기까지는 조금 하향세가 지속될 것 같고 그 이익 전망치가 조심스럽게 상승하는 게 이제 3분기부터가 아닐까. 그러면 주가 부분은 일단 3분기 지금 이제 시작되는 이제 시점에서는 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계속해서 시장이 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참 난감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양대 시장에서 저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오늘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과연 여기서 지금 사야 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요. 네. 그래도
그럼 우리가 일단은 시장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 가장 어떤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가 수익률 비율,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이는 아까 말씀드린 이익이 주가 하락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업종들 네. 그런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나 유가나 원달러 최근에 이 상승에 대해서 이익 계산세가 뚜렷한 업종들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진이라죠. 이익 전망치가 마진 개선이 눈에 띄는 것들이 음식료 화학 업종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재고 문제의 압착 부분이 조금 자유스러운 게 이제 자동차 기계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업종 중에서 종목을 아예 한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요. 네, 좋죠. 예,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현대글로비스, 롯데지주, 현대건설 이렇게 한 5가지 종목을 여기 해당되는 업종군에 좀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그런 종목 쪽으로 결국은 2분기보다는 3분기 이익 개선세가 개선이 되면서 어떤 EPS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나 유가에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B센터 라운지에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때 고객들 전화 상당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세요? 대부분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업종들이나 종목군들이 네. 다양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해당되는 업종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뭐 유가나 환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자유로운 네.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서서히 조정을 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고객들 같은 경우는 네. 현재는 조금 매수 시점을 조정을 해드리고 있고 그런 전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을 좀 늦춰 잡자 이런 조금 말씀이신 거예요? 조금 늦춰봤고 예. 지금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손실률이 발생이 된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보다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익 개선 업종이나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익 개선이 되는 업종이나 종목군으로 반등이 더 빠르게 나올 맞아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 전략은 세워주고 있습니다. 네, 참 손실이 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제일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또 필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기준을 잡고 좀 실행을 저희와 함께 또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하시면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